방탄소년단 진이 백종원의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했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백종원이 돼지고기 함량이 낮은 백햄을 비싸게 팔면서 이미지가 점점 나락을 가고 있잖아. 이 통조림 햄 때문에 밝혀진 각종 논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방탄소년단이야. 본 내용으로 가기 전에 백종원이 오래전부터 방탄소년단을 이용해 먹었던 정황을 알려줄게. 백종원이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돈을 살리기 위해 안 쓰는 돼지 부위를 일부러 사용해서 만들었다며 백햄을 홍보했었어. 이 홍보에 방탄소년단을 끌어들이기 위해 RM에게 영상통화까지 걸었었지. 백종원은 방탄소년단한테 전화를 걸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부탁 좀 하자고 말하더라고. RM은 너무나도 착하게도 부탁받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백종원이 다른 멤버들도 다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타깝게도 방탄소년단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백종원이 한돈을 살리기 위해 통조림 햄을 만들었는데 홍보 좀 도와달라고 했어. 한돈 부위 중에 잘 안 쓰는 뒷다리 살로 만든 거니까 한돈 농가를 도와주자고 호소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비가 선생님이 해주는 요리를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백종원이 도저히 방탄소년단한테까지 요리를 해줄 자신은 없었는지 말을 더듬었어. 일단은 백종원이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홍보를 도와주면 햄을 한 박스씩 준다고 했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또 안타깝게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러 나왔어. 백종원이 공중파 방송에서 백햄을 버젓이 보여주면서 내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한돈을 살리려고 만든 제품이라고 변명을 하더라고. 이제 백종원이 백햄으로 요리를 해주나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방탄소년단 멤버들끼리 요리 대결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놓고 백종원은 심사위원 하겠다고 했고 우승 상품으로 백종원 이름이 새겨진 칼을 내걸었어. 무튼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이용해서 자기 제품을 공짜로 홍보한 것도 모자라 이런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대. 누군가 백종원을 감사원에 제보했고 현재 처리 중인 공익제보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지. 예산군구 대륜초등학교 폐교부지 대흥면 8,481제곱미터를 군 예산 13억 원으로 매입했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백종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 민간투자 13억 원 등 총 7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0월 개관 목표로 전통주 양조시설, 전시실, 교육체험 및 판매시설, 임시거주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인 전통주 체험단지를 하려고 했어. 최소 2022년부터 이미 더본코리아와 예산은 손을 잡았고 경쟁 입찰이고 나발이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으로 사업을 벌렸다는 거야. 그리고 더본은 농업법인을 만들 계획도 다 세워놨고 결과적으로 농업법인 백술도가가 된 거래. 그리고 22년 2월에 백술도가가 PN홀딩스에서 더본코리아로 사업장이 양수됐어.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계속 보다 보면 시기가 계속 맞아떨어지는 게 보일 거야. 이건 제28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고 이건 제29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발췌한 거거든? 문제는 지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있는 것처럼 기획실 측이 백종원 대표님 이러고 있다는 거지. 지자체에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기획 자체가 백종원 주도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 제304회 제2차 본회의 기록을 발췌한 걸 보면 24년에 이미 백술도가는 예산군, 구, 여변초조합 부지로 이전한 걸 확인할 수 있어. 이 말인 즉슨 백종원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가 만류했다고 해놓고 예산군 기획실과 이미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던 거야.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22년부터 애초에 해당 사업에 맞춰 농업법인 설립 준비 중인 걸로 사실이 밝혀졌어. 이쯤 되면 백종원은 예산군 이전과 별개로 서울 사업장은 왜 접었어야 했는지 궁금할 텐데 결국 혜택 때문이래. 농업법인, 특히 막걸리 만드는 법인이 서울에 소재할 경우 농업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 보조금,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서울 사업장을 접거나 별도로 법인을 분리해야 했지. 그리고 다른 법인이나 사업장으로 나누더라도 상호 및 사업 내용, 사업자가 동일하면 실질 지배 및 동일 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사업장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사업 보고서에서 24년에 갑자기 급격하게 가동률이 줄어드는 이유도 어차피 예산군으로 이전할 거고 혜택에 방해만 되는 서울 사업장은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추악한 게 나올 거야. 백종원이 백술도가는 다른 법인에 맡겼다고 했는데 백술도가 단독 사내이사가 누군지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변땡호 씨였고 이 사람이 더본 지역개발본부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이 백술도가는 다른 법인에 맡겼다고 해놓고 본인 부하 직원 꽂아서 사실상 우회 지배하는 법인을 세운 거래.
그리고 여기 감사 박땡담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한국전통주연구소의 이사이자 소장이야. 한국전통주연구소는 백술도가와 함께 구 연협 초부지로 이전했고 전통주체험단지를 함께 사업 운영할 법인이거든? 참고로 이 사람은 전통주 명인이지 기업의 감시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감사직에 꽂아 넣었대. 그래놓고 백종원이 방탄소년단 진을 불러서 작업지를 시전한 거지. 2022년 말에 백종원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석진이랑 함께 취중진담 코너를 시작했고 동시에 박땡담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석진이를 출연시켰어. BTS 채널에는 BTS 진 위드 백종원 취중진담 영상을 업로드하게 만들었더라고. 이 시기가 바로 예산군의 전통 주체험단지 최소 기획 시기인 2022년과 맞물려 이것만 보면 억까 같다고 하겠지만 제29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310회 제1차 본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방탄소년단 진이 피해자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예산군은 군의회에서 대놓고 BTS 파리를 시작한 게 보이지? 예산군이 지들 사업인 전통주체험단지에 방탄을 끼워 파리한 거지. 당연히 BTS 이름이 나오니 군의원들은 입국 탓하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방탄소년단 진이 만든 술이 출시되면서 예산군의 법인 지니스램프가 설립된 거야. 지니스램프 단독 사내이사가 바로 백술도가 사내이사이자 더본코리아 지역본부장 변땡호 씨더라고. 이전에 사내이사는 더본코리아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제주도 시트러스 법인의 대표 김땡률 씨였거든. 말 그대로 BTS 이름만 빌려와서 더본코리아 직원을 사내이사로 꽂은 다음 우회 지배해서 지배하겠다는 거지. 근데 막상 지니스램프를 설립했는데 BTS 진이 만든 술과 공장은 지니스램프가 아닌 백술도가의 지점인 지니스월드가 관리하게 됐어. 지니스램프는 껍데기 법인으로 명의만 냅두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백술도가가 운영하고 순익을 땡기고 있대.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도와 같이 백종원에 의한 백종원만을 위한 사업이지만 예산군이 72억을 쓴 지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그것도 모자라 골목 막걸리의 법인인 주농업법인 주로도 우회 지배 중이래. 사내이사로 백 대표님이랑 대표님 숙모님이랑 같이 들어갔다 나왔고 현 감사도 변 본부장이라는 거야. 주로 전 상호가 덕이동동이고 법인 설립일이랑 예산시장 투입 시기가 비슷해서 예산 상설 시장에 꽂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사실 이 짓을 성시경이 당할 뻔한 적도 있거든. 성시경이 백종원이랑 같이 중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백종원이 갑자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말문을 트더라고.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이 예산시장이래. 그러면서 백종원이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주겠다면서 재래시장 안에 매장을 열어줄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수로 유명하니까 국수집, 닭바베큐집을 하거나 예산이 또 꽈리고추로 유명하니까 꽈리고추를 활용한 닭도리탕집을 만들려고 매장 인테리어까지 다 할 거라는 거야. 그 뒤에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창업을 시켜줄 거래. 그 중에서 성시경의 역할이 뭐냐면 국수나 닭도리탕 하나를 맡아서 성시경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다음에 메뉴 개발을 시키겠다는 거지. 국수집이면 시경국수라는 간판을 내걸겠다고 하더니 브랜드 하나를 성시경한테 주는 거라고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 그 가게의 메뉴 개발은 성시경이 하는 거고 희망자가 결정되면 인수인계도 성시경이 하는 거래. 그러니까 성시경이 백종원 말을 뚝 끊고 알았어요. 나는 형이 정해서 하면 그 일하는 말로 애둘러서 대꾸했거든. 여기에서 백종원이 멈추지 않고 성시경이 하겠다고 하면 촬영을 3번 정도 와서 해야 한대. 성시경이 이때 술을 바로 한 잔 들이키니까 백종원이 쓴 술을 왜 먹냐고 반응했어. 이후에는 자막에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성시경이 백종원 유튜브 촬영이냐고 물어봤는데 백종원이 성시경 유튜브에서도 하자고 하면서 난 홍보되고 좋지. 그기라는 자막이 달렸지. 성시경은 이렇게 이 제안을 피해 갔었지만 방탄소년단지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거래. 이런 상황에서 석진이가 백종원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 줄 알아? 석진이가 살롱드립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오니까 백종원이 의외의 인맥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석진이가 그러는데 백종원은 달려라 방탄이라는 BTS 소속사에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났대. 이렇게 인연이 된 김에 석진이의 삼촌이 시골에서 딸기 농장을 하셔서 소속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줘서 고맙다며 딸기 선물을 보내줬다는 거야. 그러자 백종원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고 석진이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뭘 먹냐고 되물었대. 백종원이 뭐 먹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석진이를 백종원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지.
결국 석진이가 백종원 집에 가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백종원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걸 알게 됐대. 석진이도 일 아니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정도로 게임을 좋아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 장도연이 이 말을 듣고 현질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석진이랑 백종원이 하는 게임은 현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어. 시간을 때려 박아야 하는 게임이냐고 질문했더니 석진이가 백종원이 자기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대답한 거야. 석진이가 백종원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백종원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 건가 싶었대. 석진이도 시간이 남을 때마다 무조건 게임을 하는데 백종원이 항상 석진이보다 레벨이 높았다는 거지. 뭐지? 싶어서 백종원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백종원이 예산에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맨날 홍콩 같은 데로 출장을 가는데 게임 레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석진이가 이랬다는 거야. 선생님, 솔직히 말해요. 돈 써가지고 사람 시키죠? 그런데 백종원은 자기는 그런 짓 절대 안 한다고 했었대. 이후에 장도연이 석진이한테 요리도 잘하지 않냐 질문하면서 백종원이랑 요리 얘기하다가 친해진 줄 알았다고 리액션했어. 백종원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본 요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석진이가 동파육을 따라해봤다고 답했지. 석진이가 통 크게 동파육 8개를 도전했는데 6개가 눌러붙고 딱 2개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석진이가 백종원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동파육 이야기를 꺼냈더니 백종원이 오래 끓이라고 했다는 거야. 국물이 쫄아서 눌러붙을 것 같다고 하니까 백종원이 절대 안 눌러붙는다고 자신했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석진이가 백종원 말대로 했다가 동파육이 눌러붙었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잘 돼가는 동파육이 백종원 때문에 망한 것 같았어. 석진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가 봤을 때 백종원 쌤은 요리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한 거 보여? 거기다 장도연이 석진이의 미공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석진이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또 백종원 이야기를 꺼냈어. 사실 동파육 요리하는 날에 백종원이 이랬대. 야, 이 새끼야. 너 이연복 선생님이랑도 친하다면서. 그럼 이 새끼야. 이연복 셰프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18분 52초에 석진이가 말한 내가 봤을 때 백종원 쌤은 요리에 대해 잘 몰라요 부분. 저 때는 웃었지만 지금은 다들 인정함. 주변 사람은 이걸 다 알 수밖에 없는데 방송국 놈들이 사기친 거네. 32분 18초에 백종원이 이연복 셰프 질투한 것이 아니라 동파육 레시피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 멘트하는 동안 검색해서 알려줬겠지. 결국 6개 다 탔다. 18분 50초에 내가 봤을 땐 백종원 선생님 요리에 대해 잘 몰라요. 석진이의 선경지명 예리하다. 석진이는 이미 백종원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